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10월달 장세, 10월달 장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파일코인에 관한 메타가 돌아갔었으면 아마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9월달에 나왔을 텐데, 이게 제가 어저께 칼럼을 찾았거든요. 어떤 구독자님이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파일코인 칼럼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방향성을 보면 다음 달 10월달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방향성하고 알트코인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일개 그냥 알트코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왜 그것으로 어떻게 그 방향성을 아냐라고 물어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좀 이따 이제 그걸 말씀도 드리고, 지금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약간의 이제 진폭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이 막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OMG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파동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이유가 근거가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메인넷 리프트 오프까지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됐다.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10월 15일경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리고 파일코인 메인넷 출시를 축하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파일코인 메인넷 리프트 오프를 개최할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일코인사에서 직접 칼럼을 이번에 냈어요. 그래서 파일코인 투자 세력이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파일코인 투자 세력이 비트코인 마켓도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너의 뇌피셜이다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파일코인 투자자는 DCD,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도 투자를 진행했고, 그리고 아크 인베스먼트, 그리고 유수의 가상자산 VC들이 파일코인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할 때 2017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달 들어서 코인 시장이 붐업이 일어나서 파일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고, 그러려면 비트코인을 10월달 가서 죽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11,000달러 위에서 횡보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있어야 알트코인도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 끝이 30일 날이야. 그래서 향후 며칠 동안의 장세가 만약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여기서 큰 폭의 진폭을 그릴 확률은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파일코인 메인넷 리프트 오프 이 칼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음 달 들어서 이게 돌아가면, 제가 8월 달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 사실 원래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딜레이 된 거죠. 딜레이 되긴 했지만 어쨌건 이 메타가 돌아가면, 자, 업비트의 데이터 저장 서비스 인덱스 여기 보시면 6.53%가 평균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코인, 스토리지, GNT,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지 진폭이 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게 올라갈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요 근래 저가에 매집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까 좀 전에 파일코인 그 메타 돌아가는 거 있죠? 그 날짜랑 같이 대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아마 저장성 코인, 요쪽 스토리지 관련한 이런 코인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제가 만약에 매수할 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코인이 실제로 저 칼럼이 나오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게이트.io에서는 19.63% 상승했어요. 근데 폴로니엑스에서는 상승폭이 진폭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10월달 들어가서 이 메타가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코인이 지급이 되고,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은 제미니 거래소 거기도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장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뭐 바이낸스라든가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도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순차적인 웨이브 파도가 그리면서 파동이 아마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에 매집해 두셨던 분들은 시세 분출이 있을 거고, 여기서 소폭의 조정이 있더라도 분명히 10월달 들어서는 진폭을 상당히 크게
그릴 확률이 높은 코인이 파일코인이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자제를 하시고, 코인 시장에 신규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자제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액만 투자를, 이게 선물이거든요. 사실 실물이 아니라 아직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채굴 서비스 관련한 거는 접근을 자제하시고 오히려 지향하시는 게 아니라 지양하셔야 돼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업로드하면 거기다가 이제 뭐 카카오 주소라든가 텔레그램 주소가 있으면서 와서 뭐 물어봐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스캠이에요. 저는 어떠한 카카오 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운영 안 해요. 예. 목적성도 없고, 제가 이런 거에 관해서. 예. 그래서 어쨌건 그거는 다 거르시고, 예. 제 구독자님 중에 그런 걸 다 거르시고, 그리고 딥크리토 미디어에 쿠코인이 얼마 전에 이제 해킹이 당했잖아요. 이틀 전에 해킹을 당했는데, 그 자금이 어디 쪽으로 갔냐면 디파이 익스체인지 유니스왑 쪽으로 이게 자금 세탁이 갔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것도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어쨌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미하게 뭐 파동이 있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해외 거래소는 처음부터 많이 사용했던 게 사실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마 초기 시장 투자자들은 폴로니엑스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2016년이나 2015년도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폴로니엑스가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랑 BSV에 관해서 선물을 런칭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00배짜리 레버리지를 런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바이낸스나 뭐 OKEX, 후오비보다 한참 밑에 거래량이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초반부터 있었던 그런 거래소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서클사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이들도 납득할 만한 어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비트코인 캐시랑 BSV 선물을 런칭한 게 아닐까. 그래서 향후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BSV는 글쎄요, 저는 여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이 대형 자산운용사에 일단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배제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일단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 포인트가 없어. 매기질 않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그래서 오늘 날짜 건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마 오늘 오후 밤 정도가 되면 50일 어택에 대한 게 뭐 해결됐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아마 작동이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괜찮게 뭐 50일 어택에 관해서 괜찮은 솔루션이 나왔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판결이 만약에 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시세 분출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라질 코인도 아닐 뿐더러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근래 6,500원대부터 7,000원 사이에 매집하셨던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악재를 무릅쓰고 어느 정도 이득 창출이 분명히 향후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코인 시장 호재 이슈는 항상 후행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매수할 때는 악재 뉴스가 시장에 쏟아질 때, 그때가 매수 찬스로 보셔야지, 호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항상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다 A 클래스 안에 있는 코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코인들은.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들, 여기에 있는 코인들하고, 자, 비트코인부터 이제 G캐시까지, 여기랑 네오코인, 그리고 마나코인, 그리고 OMG 네트워크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로 A 클래스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플라멩고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제 이 플라멩고 코인이 바이낸스에 런칭이 되면서
그 네오 코인이 일정 부분 이제 5% 정도 조정 장세에 들어갔긴 했지만 사실은 플라멩고보다 더 큰 호재 이슈가 있는 거는 그 네오 3.0이다. 예, 이거를 아시면서 네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의 관점에 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호재 이슈가 더 큰 게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향후에 한두 달 내에. 자, 그러니까 10월 달을 지나서 이제 11월, 그래서 난 그때 가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세력들이 그렇게 멍청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큐텀이라는 그 코인도 있죠. 제가 중국 코인 중에는 네오 코인이랑 큐텀은 가지고 큐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제일 작은 극소량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도 살아남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 차트를 그리신 분이 상당히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큐텀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제로엑스도 투자하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로엑스 같은 경우도 A점이죠. A클래스를 봤죠. 플립사이드닷컴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이제 상상했다가 쑥 꺼졌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마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이틀 전에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은 안 했어요. 왜? 괜히 사셔가지고 물리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는 이미. 근데 지금 시세 분출이 약간에 있는데, 약간의 조정 장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월달 들어서 알트코인 메타가 만약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마 뭐 기술력이 나쁘거나 그런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세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빗비넥스 새로운 테더 및 유로 주식 파생 상품 출시, 이 뉴스도 파일코인 못지않게 사실은 금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거든요. 빗비넥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때는 미국 거래소라고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홍콩에 있는 거래소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USDC와 주거래를 한다면 빗비넥스는 USDT를 찍어내는 주된 거래소죠. 대형 거래소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빗비넥스가 유럽 최대 주식회사와 독일 최대 주식을 참조하는 두 가지 새로운 암호화폐 파생상품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의 꽃인 주식시장하고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커넥션이 이루어졌어요.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거는 USDT. 그래서 유럽 50주가 지수와 독일 30주가 지수. 그래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두 가지 상품의 USDT를 연결시켰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100배짜리 레버리지를 뭐 동원해서 뭐 독일 지수 그리고 유럽 지수 뭐 이렇게 해서 뭐 추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별 종목까지 추진돼서 돌아가서 향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랑 주식시장의 경계가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는 단계까지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공간의 거래소가 기존 주식시장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제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기존 자산 클래스로서 암호화폐가 진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특히 합의가 된 것은 테더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군 간의 거래 전략, 해칭 및 위험 관리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테더는 어떤 트랜잭션을 사용하나요? 오메이세고 트랜잭션을 사용하잖아요. 오메이세고가 올라간 거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간 거고, USDT의 어떤 그 볼륨량이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이게 늘어난다면 오미세고한테는 상당한 호재거리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보이저 거래소도 이제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 자, 코인베이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보이저 거래소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나코인이라고 제가 이거는 VR 관련해서 유일하게 추종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MFT 코인하고 에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제가 매수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매집하려는 코인 중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 코인이 보이저 거래소에서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가 된대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상장이 돼 있었는데 어플에서도 거래가 된다. 참고로 보이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서클사가 있죠.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만들어냈고 서클사가 본인들에 있는 회원들을 전부 다 보이저 거래소로 다 이양시켜줘요. 그래서 이 거래소도 믿을 수 있는 거래소고 향후 추세를 판단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볼 수 있는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자 2017년 데이터 유출 사고로 빗썸과의 법적 분쟁이 패배했다. 그래서 개인이 패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17년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사용자는 빗썸의 과실로 막대한 돈을 잃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 법원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빗썸 손을 들어줬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킹을 당하면 보통 개인이 해킹을 당하는 거지 거래소가 해킹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코인이 해킹 당하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나는 개인 지갑을 사야 되겠어. 크립토 버추얼 에셋 지갑을 사야 되겠어. 그러신 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 웹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비밀번호. 자, 그거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비밀번호는 전부 다르게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중 인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중 인증 반드시 하셔야 되고 국내 인증 이메일, 해외 로그인 차단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우미나 네이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해외 거래소를 막 이렇게 할 때 이중 인증도 하고 이메일도 인증을 해줘야 출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인증할 수 있는 이메일 커뮤니티 사이트 있죠? 그럼 거기에 옵션에 보시면 해외 로그인 차단 옵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외 로그인 차단을 시켜버리세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만 해두셔도 일단은 1차적으로 해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애플사, 아이패드나 아이폰 매매를 하실 때는 좀 그쪽 위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그리고 피싱 사이트 뭐 메시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피싱 이메일 막 피싱 메시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콘제시스가 태국 홍콩 CBDC 프로젝트 수주했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OMG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콘제시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이번에 태국하고 홍콩 그리고 태국에서 전략적으로 블록체인하고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칠 때는 사실은 OMG 네트워크예요. 자, 요거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 핵심 중심에는 OMG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이 회사는 프로젝트가 두 번째 구현 단계를 이끌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두 국가 간의 은행 간의 국경을 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CBDC에 어떤 코인이 사용되냐에 관해서 우리가 유추하면 앞으로도 이 코인이 살아남을까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다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리플 코인에 관한 XRP 코인이 뭐 전 세계 뭐 CBDC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해석한 바로는 XRP가 CBDC가 아니라 전 세계 CBDC가 연결이 되면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역할하는 게 XRP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뭐 CBDC는 아니지만 CBDC 전 세계 이제 CBDC를 네트워크를 만드는 어떤 거기에 어떤 뭐 소스로서 하나의 브릿징 역할을 해준다. 요 정도로만 그냥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2.4%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 뭐 2.4%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2.4%면은.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예요. DCD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구도에 관해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금을 펀딩 받고 그리고 DCG는 개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블록체인 회사, 짜잘한 어떤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장악력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첫 번째고, 채굴 산업에 관한 장악력은 전 세계에서 비트메인이 첫 번째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비트메인하고 사실 파트너십 관계예요. 파운더리를 통해서 이번에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 비트메인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인텔리전스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억 달러 이상의 예비 자본을 명목화폐에서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왜 명목화폐, 달러에서 왜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했을까요? 왜 골드하고 실버를 살 수도 있었는데 해칭 수단으로 왜 비트코인으로 거대한 이런 자금을 옮겼을까요? 이 회사는 8월 첫 번째 주에 암호화폐 구매 이후 38,25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의 10분의 1 미만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봐야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총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고로 어쨌건 그레이스케일을 예의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보면은 5.8억 달러의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 요런 상품들도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자, 공론화돼가지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하고 이 포트폴리오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쓸데없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 시총 작은 코인들. 막 바운스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많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진짜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진짜 끝까지 살아남을지, 그 코인이 사실 단기적으로 한두 달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어떤 코인들이 나를 끝까지 먹여 살릴지, 나의 노후에 연금이 돼줄지.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제 파일코인에 관해서 나오는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ICO 프로젝트 파일코인이 마침내 출시가 됩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9월달이에요. 지금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미뤄졌을 뿐이에요. 한 달 미뤄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전 세계 유수의 VC들은 다 한가락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다 많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하고 옵션 시장에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달 들어서 이 코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시장이 비트코인하고 어떤 그런 거를 죽여버리면 이 코인에 관해서 시장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코인을 살리려면 시장 자체도 붐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마 논리적인 해석으로 아마 분명히 다음 달 들어서는 지금 이번 달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많이 틀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자, 제가 채굴에 관해서 이제 파일코인 채굴에 관해서 비추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8월 27일 날 프로토콜 랩스는 메인넷 출시가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기회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로 채굴자의 최대 80%까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요.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래소에서 내가 이 코인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다음 달 파일코인이 마침내 출시되면 올해 초 출시되는 파일코인을 압도적으로 이긴 유사한 프로젝트인 비트토렌토. 자, 비트토렌토도 사실 유사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비트토렌토 그리고 스토지와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해야 된다는 의미는 요 메타가 스토리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 메타가 돌아가면 중간에 시세 분출이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세력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알트코인에서 아마 장난질을 되게 많이 칠 거예요. 근데 이 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저는
11월 달에 호재 이슈가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좀 붐업을 급작스럽게 많이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불안한 시장 장세. 뭐 단기적으로 며칠 내에 뭐 어떻게 조정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요 구간만 뭐 지루한 요 구간만 버티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세가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인내하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